정재가 최고야 진짜. 난 여러 번 살렸어. 자, 7개 사물함 중에 5개 사물함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배정하려고 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사물함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같은 층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층에서 옆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문 열고 여기다 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학생 여기 있으면 남학생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여학생이 많아요? 남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남학생을 깔아놓고 여학생이 남학생을 피하는 게 쉽겠어요? 여학생을 깔아놓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피하는 게 쉽겠어요? 여학생을 까는 게 편하죠. 왜냐면 내가 까는 대상은 사실 지뢰예요. 피해야 된다고. 피해야 할 대상이 적을수록 유리하죠. 제 말 맞지 않아요? 지뢰란 말이에요. 지뢰를 3개 깔고 나서 경호실 세는 것보다 2개 깔고 세는 것이 나아요. 동의하시죠? 네. 여학생이 지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문제 조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좀 쪼개봤는데 사물함입니다. 제가 분류한 케이스로는 케이스가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4개를 다 그려놓고 케이스를 분류한 건 아니지만 자, 지금 그림 방법이 계속 다르죠? 관찰력이 좋구만 저거. 자, 심심해서 좀 다르게 그려보고 있는데 관찰력이 좋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학생이 이렇게 오는 상황이에요. 여학생이 인접시키면 아무래도 더 지뢰를 피하기가 쉽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여학생이 3층에서 인접할 수도 있지만 2층에서 인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층에서 인접하든 2층에서 인접하든 그 이하의 상황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곱하기 2로 세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2의 의미는 뭐냐면 여학생이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이런 그림까지 제가 이 하나의 그림을 해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 여학생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팩토리얼은 여학생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는 뭐냐면 여학생 둘이가 이렇게 오냐 이렇게 오냐 이 문제예요. 여기 이 팩토리얼은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설 수도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들은 뭐 하냐면 여학생과 같은 층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럼 같은 층을 제외하면 자리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그럼 5P 3 하면 되겠죠? 자리를 사람한테 나열하면 되죠. 사람 나열하지 말고 5P 3 하시면 240까지. 이거 자리를 사람한테 나열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뜯어서 그냥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그죠? 5개 중에 3개를 뜯어가지고 야 너 해 이러면 되는 거니까 불편하면 번호표도 되고.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여학생이 1층에서 인접하는 상황입니다. 여학생이 이렇게 1층에서 인접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1층 인접을 하게 되면 이런 거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건 가능해요? 이거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안 들어가면 그 사이에 남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학생을 그 사이에 안 넣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죠? 네. 어차피 이렇게 되더라도 남학생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일단 1층에 둘이 있으면 남학생 1층에 못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학생의 배치 방법을 제가 3P2로 써도 되겠어요?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여학생은 이렇게 차든 이렇게 차든 이렇게 차든 찼을 거고요. 제가 순위로 셌기 때문에 여학생 자리 바꾸는 방법까지 고려한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따로 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4P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44가지가 나올 거고요. 다음은 여학생이 이렇게 오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 한 가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층 하나를 여학생 하나가 점유하고 2층 하나를 여학생 하나가 점유하는 거죠. 그럼 남학생이 모두 여기 와야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학생이 서로 층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이 여기 아니면 여기를 고를 수도 있고요. 이 여학생이 여기 아니면 여기를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이 2를 3번 곱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2는 이 두 여학생의 층 교환 가능. 맞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2는 얘가 여기 자리 택할 거냐 여기 택할 거냐. 여기 세 번째 2는 여기 택할 거냐 여기 택할 거냐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거 확정된 거고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3팩토리얼만 하시면 되겠죠? 남은 자리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8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그림은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여학생은 굳이 3층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2층이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2층, 3층은 하고 1층 하고 2층 또는 3층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학생이 2층 혹은 3층이다. 이게 지금 2층 또는 3층이다. 이런 얘기고요. 한 번 더 2를 곱하는데 이 한 번 더 2를 곱하는 건 뭐냐면 두 여학생을 교환하는 거예요. 층수 바꿀 수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은 여기 아니면 여기를 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1도 하고요. 이 여학생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냐라고 하면 여기는 안 돼요. 여기를 택하면 여기 남학생이 못 오죠. 그죠? 그럼 여기도 남학생이 못 오죠. 그럼 남은 자리가 2개밖에 안 돼요. 이 문제의 키는 이거예요. 알겠죠? 여학생이 1층에 혼자 배치되게 되면 가운데 자리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3개의 방법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안 되기 때문에 2개의 방법밖에 가지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2개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팩토리얼 하시면 96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층 여학생이 가운데 자리는 가질 수 없다. 이걸 알아야만 2라고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죠, 선생님? 뭐 어떻게 알아? 여학생이 여기 고르고 나면 남학생도 배치를 시켜봐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3이라고 쓰는 거지. 가만히 있자. 내가 여기 오면 여기 못 쓰고 여기 못 쓰는데 그럼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학생이 3을 하면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여학생이 1층에 단독으로 배치됐을 때는 가운데 자리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경우에서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조건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지션이 좀 어려운 포지션이다 이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쉽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서 쓸 때.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3 해버리면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 4개를 다 더하시면 답은 528가지 나올 거예요. 더하는 과정은 제가 뭐 굳이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고배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축소하지 않았다면 그림을 더 그렸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곱하기 2로 처리할 거니까 2층하고 3층 똑같은 걸로 보자. 즉 여학생이 2층에 둘이 오거나 3층에 둘이 오거나 2층에 둘이 오거나 같은 사건이라 사실 경우에서는 똑같다.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야만 그림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만약에 3층에 여학생이 둘이 올 때 2층에 여학생이 둘이 올 때 막 다 그리면 그림이 훨씬 늘어나죠. 그리고 깨닫죠. 왜 똑같지?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서 8개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다는 걸 깨닫고 맞다 똑같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려도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경우의 수를 세는 일반적 해법은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게 셌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맞게 센 거니까. 다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경우의 수를 정확히 셀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성적을 내겠죠. 실제 시험은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으면 다 하나씩 글씨 보면 되지 뭐 이름 지어줘가지고 응? 미숙이, 은지, 멀긴 다 지어줘가지고 그지? 네. 아시겠죠? 네. 시간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2개의 부분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이건 매우 쉬운 문제였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그냥 문제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자, 이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5이니까 10가지입니까? 맞아요? 이 10가지는 뭐냐면 그냥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게 10개 있단 말이죠. 근데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니까 이 10개의 집합 중에 그냥 2개를 또 고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10C 그럼 이거 얼마죠? 45. 답은 45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냥 조합 두 개 물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냥 스위스트 푸니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은 좀 어렵다.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두 개짜리 집합의 개수를 셌잖아요. 그럼 거기서 두 개만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집합이겠죠. 동의하죠? 동의하죠?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 A, B를 선택할 때 라고 했으면 10P2로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두 집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0C1을 선택한 거고,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 A, B를 선택할 때 이랬으면 10P2라 답이 90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3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뭘 만족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다는 것은 합성 함수가 무엇이다? 임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합성 함수가 무엇이다? 항등 함수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몇 개짜리 합성입니까? 두 개짜리 합성이죠. 두 개짜리 합성이 항등이 되는 경우는 상황이 스스로 항등이거나 두 개씩 교환되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 풀 때.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항등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쌍이 교환되는 경우가 있고 한 쌍만 나머지 항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쌍이 교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항등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등일 때 한 가지, 한 쌍 교환일 때 5개 원소 중에 2개 골라야 되죠. 두 쌍 교환일 때 5개 원소 중에 2개를 뽑고 3개 원소 중에 2개를 뽑으면 순서가 없는데 지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교환되는 원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순서가 없다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야. 이게 순서 없이 세는 거 되게 힘들어요. 순서 있다고 세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일단 순서 있는 척 센 뒤 순서를 지우는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일단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센 뒤 순서를 지우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아마 200분의 1가 안 곱해서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 더하시면 이게 26가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1, 2를 교환시켜야지, 그리고 3, 4를 교환시켜야지 이렇게 택하는 거랑 3, 4를 교환시켜야지 1, 2를 교환시켜야지 이렇게 택하는 거랑 사실 같은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멈추는 건 그걸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2번. 직선은 yx 플러스 k랑 y축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원의 내부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칠하는 방법이 fk라고 해서 f1, f3, f5 구하다. 이 말은 사실 문제 3개를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죠. k가 1일 때 한번 풀고 k가 3일 때 한번 풀고 k가 5일 때 한번 풀어서 3개 더하시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k가 1이라고 생각해보면 y는 x 플러스 1인 건데 이 원의 위치를 좀 그려볼게요.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있으면 반지름 얼마냐? 2예요. 중심은요? 맞게 그렸죠 그러면. y축을 좀만 연장할까요? 맞게 그렸죠? 네. 얘가 지금 1,3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지금 그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k가 1 때면 그럼 y절편이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궁금해지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지냐면 이 점과 이 점의 y 좌표가 궁금해지는 거죠. 이건 원의 y절편이니까 x에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x에 0 넣어서 풀면 y-3의 제곱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니까 y는 3뿔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0,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냐면 0,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아, 4 어디 갔냐? 근데 왜 3이라고 썼냐? 3 맞잖아. x에 0 넣으니까. X 그럼 1이 남잖아요. 아, 그죠? 맞게 쓴 거죠?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루트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크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 이 직선은 y절편 여기로 지나가야 돼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거 보려고 지금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k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당합니까? 근데 직선과 y축에 의해서 나눠지는 원이니까 이러면 영역이 몇 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색깔 칠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색을 그냥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으로 지정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1번 색을 칠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냥 1번 색을 칠하시면 대신에 여기다 뭐 하면 돼요? 4를 곱하면 시작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바뀐 거죠. 문제가 여기 이미 1번 색이 칠해져 있고 두 개만 칠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알겠죠?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1번 색이 올 수 없으니까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2번을 칠하시니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또 문제가 또 축소됐죠. 3을 곱하는 대신에. 맞아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냥 1번 색, 2번 색 칠해져 있는데 여기 뭐 칠해야 돼? 물어본 거예요. 그럼 1 아니면 3 아니면 4죠. 맞아요? 그냥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36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겠어요? 네, 아주 쉽습니다. 자, 다음 F3을 구해볼게요. F3을 구하려면 이것도 좀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우고 직선은 위로 좀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지나가겠죠? 여기 1,3이니까 여러분들 그림 한 번 더 그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네. 저라도 좀 편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걸 또 칠할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1번 칠하라니까요. 알겠죠? 4를 곱하면 된다고요. 여기 그냥 2번 칠하라니까요. 3을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2번만 아니면 되니까 3번 칠하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3번 칠하게 되면 여기가 1,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우수가 두 개거든요. 내가 여기다 3번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1, 3이니까 여기는 얘랑도 색이 달라야 되고 얘랑도 색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1도 3도 아니어야 돼서 2와 4가 올 수 있는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을 칠하잖아요. 1을 칠하잖아. 그럼 얘 빨리 나와 임마. 얘가 1을 칠하잖아. 그럼 1, 1이니까 얘는 1만 아니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바뀌는 거죠. 즉 곱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이후의 상황이 일괄적으로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이제부터는 여기에 1을 칠하냐 혹은 3이나 4를 칠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경우의 수가 바뀐다고요. 이럴 때 뭐 하시냐면 괄호를 여세요. 괄호를 연다는 게 사실 합의 법칙 쓰는 거예요. 알겠죠? 괄호를 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기다 1번을 칠하는 상황을 할 거예요. 1번을 칠한다는 건 1번을 고른 게 아니죠. 한 가지죠. 그죠? 여기 1번을 칠하게 되면 여기 뭐가 와요? 2 또는 3 또는 4가 오죠. 즉 내가 1번을 선택하게 되면 2 또는 3 또는 4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3이나 4를 택하면 3, 4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3을 칠했다고 봐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3 하나밖에 없어서 3을 택한 게 아니고 3, 4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밖에 없어서 2라고 썼는데 지금은 3, 4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에서 여기 칠하게 되면 여기 뭐가 올 수 있어요? 1, 3만 하면 되니까 2, 4 두 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또 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84예요. 즉 곱의 법칙은 이 이하의 상황이 동일할 때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괄호를 여시면 되는데 괄호를 연다는 건 그냥 사실 뭘 쓰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근데 쌤 생각은 그래요. 보통 문제집에 정답 해설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첫 번째, 여기랑 여기의 색이 같은 경우. 두 번째, 여기랑 여기의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써놔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 인간이. 알겠죠? 칠하다 보니까 여기를 1 칠했을 때랑 3이나 4 칠했을 때랑 여기 경우수가 다른데? 아, 여기 좀 구분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지. 문제를 보자마자 깨닫는 거 풀이 외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풀이 나온 것처럼. 알겠죠? 네. 자, 다음 또 저는 재활용 좀 할게요. 자, 이제 직선을 5니까 위로 올릴 텐데 5는 3 플러스 부산보다 바깥쪽이죠. 3 플러스 부산이 5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럼 영역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F5는 아주 쉽죠. 그냥 4 곱하기 3 해서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셋 다 더하면 132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더하긴 저보다 여러분 잘하시니까. 알겠죠? 조영아, 괜찮니? 여러분도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정신 차려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라벨을 마친 상태에서 좀 학기 시작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상큼하지 않나요? 아, 맞췄군요. 맞췄죠. 사실 맞춘 거죠. 일품도 우리가 지금 숙제가 3분의 2가 나갔는데 일품도 사실 오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일품도 뭐 순식간에 끝나겠죠. 네. 그럼 제 생각에 9월 초가 되면 여러분들 블라하고 일품 마친 상태로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거의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오잖아요. 그럼 뭐 자이스토리나 1등급 수학은 깔짝깔짝 풀다가 또 블라 1분 한 번 더 풀고 기출문제 몇 개 보고 시험 보면 또 1등 나오겠죠. 뭐 그런 거죠. 네. 수상하다고? 네, 저희 학교 방과후 1등급 수학생. 1등급 수학사요? 자, 다음 넘어가겠고요. 3번 A, B, C, D 5명이 꼬리 잡기 게임을 하는데 이 꼬리의 규칙이 좀 달라요.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D는 E와 A를, E는 B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다르죠. 그죠? 여기가 좀 달라서 여기 좀 주의해야 된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죠? 근데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 꼬리가 되는데 어떤 꼬리도 생기지 않도록이니까 그러면 A랑 B랑 한 방에 넣지 말고 B랑 C랑 한 방에 넣지 말고 C랑 D랑 한 방에 넣지 말고 D는 E 또는 A랑 한 방에 넣지 말고 E는 B랑 한 방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꼬리 잡기 게임 몰라요. 소풍감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막 애를 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요. 우리 때는 꼬리 잡기도 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하나 보죠? 옛날에 꼬리 잡기. 보물 찾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 안 하나 보죠? 치킨타처럼. 알겠습니다. 여튼 뭐 꼬리 잡기는요 그냥 그런 겁니다. 알겠죠? 사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면서. 잡으면 꼬리가. 안 해봤어요? 꼬리 잡기? 그러니까 두 팀이 있거든요. 보통 한 팀이 이렇게 뭐 5명 또 한 팀이 5명 이렇게 있으면 서로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꼬리를 잡아야 돼요. 아, 스네이크 아이로. 네네. 그래서 이 머리가 상대방의 꼬리를 쫓아가니까 거의 뱅글뱅글 돌게 되죠.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서로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방이 5개이기 때문에 그냥 각방 쓰면요 꼬리 잡기가 불가능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방 5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꼬리 잡기가 불가능하고요. 맞아요. 여기 5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맞냐? 근데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방 5개라고 얘기했지만 이만 없어도 5팩이다.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우에서 디폴트는 전부 뭐냐면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이라고 말 안 해도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같은일 때만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서로 같은이라는 표현이지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르다고 보고 풀어야 돼요. 같다고 보고 풀면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사실 같은 거였어. 이게 우기면 문제제기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히 똑같은 만화 좀 보고 싶은데요. 보여주시죠. 네. 그럼 완전 방을 똑같이 끄고 인텔이 똑같이 하는지 보여주면 다 똑같지 않냐 이거. 아니요 선생님 여기 시계를 뜯어서 중량을 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완전히 같아지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조명의 조도를 측정해 보니까 조도 약간 다른데? 다른 방인 것 같은데? 선생님 문 손잡이 달린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cm 오차 다른 방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같은 방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폴트는 서로 다르니까 혹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생각했으면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만약에 같은을 출제하고 싶으면 같은이라고 반드시 명시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출제자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뭐 어쨌거나 그래서 120까지입니다. 두 번째 방 4개 정말로 학교 선생님하고 직방 통해서 부동산 방문하는 건 아니겠죠? 자, 방 4개이면 여러분 비둘기집의 원리 알아요? 비둘기집이 n이 되고 비둘기가 n 플러스 1 말이면 반드시 한 집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있게 된다 이건데요. 그걸 잠깐 생각해보면 방이 4개로 줄면 반드시 하나의 방에는 2사람이 있게 되는군요.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 2사람이 꼬리를 잡지 않게끔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맞춰서 A랑 B는 한 방이 안 되니까 A랑 C는 한 방이 돼요. 동의하세요? A랑 D는 한 방이 안 돼요. D가 A를 잡거든요. 근데 A랑 E는 한 방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랑 C는 한 방이 안 되고 B랑 D는 한 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랑 E가 한 방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죠? 총 4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경우수가 뭐예요? 4 곱하기 그 다음에 빈방 하나 골라야겠죠? 5C4 곱하기 4 팩토리얼.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도 돼요? 그냥 5P4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뜻이죠? 그잖아. 5개 방 중에 4개를 택해서 1년을 나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어쨌거나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80까지 나와요. 답이 꽤 크겠구나 이런 느낌이 벌써 오죠. 한 1000 가까이 되겠군 이런 느낌이 오죠. 예. 세 번째 방 3개입니다. 방 3개가 아마 굉장히 짜증날 것 같은데 방 3개면 한 방에 2명, 2명, 1명일 수 있고요. 3명, 2명일 수 있죠. 3명, 2명 불가능해요? 왜요? 아 되구나. 3명, 2명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3명, 1명, 1명 죄송합니다. 3명, 2명, 3명, 1명, 1명 얘기하는 거예요. 방 3개를 다 써야 되니까 3, 1, 1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3명, 2명이라 했네요. 죄송합니다. 3명, 1명, 1명. 방 2개. 그래서 위에서 방 4개에서 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놨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네. 가령 A랑 C랑 한 방이 되고 B랑 D랑 한 방이 되고 E랑 한 방이 E 혼자서 독방을 쓰는 이런 상황. 그죠? 그 다음에 A랑 E가 한 방이고 B랑 D가 한 방이고 E 혼자 독방인 상황도 가능하죠. 맞아요? A, B, B, 이게 아니군요. C군요. 죄송합니다. C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B랑 D 한 방이고 C랑 E 한 방이고 A 독방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랑 C랑 E랑 한 방이고 B랑 D랑 각각 독방인 경우도 가능해요. 맞죠? 이것도 방 3개인 거예요. 이건 조금 놓치기 쉽겠죠? 그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놓쳤다면 이건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그냥 4 곱하기 이것도 그냥 5P3으로 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사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5개의 방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가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럼 240까지 나와요. 네 번째, 방 2개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하죠. B랑 D가 같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위에서 사실 이걸 놓쳤어도 이거에 3개 되기 때문에 사실 올라와야 정상이다. 뭐야? B랑 D 찢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이때 경우의 수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긴 한데 5P가 되겠죠. 그러면 20가지가 되는 거죠.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860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경우의 수가 좀 약한 친구들은 와, 나 저 중에 뭐 하나 빼먹을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알겠죠?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빼먹어요. 이거는 부단히 문제를 풀면서 훈련하면 점점 적중률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경우의 수하고 확률 통계 쪽은요, 다른 섹터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개념 잘 이해하면 문제 딱 풀리고 약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이거 안 그래. 그래서 애들이 막 거부하는 애들도 많아요. 좀 논리적이고 이런 친구들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막 풀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그 경우에서 확률의 실력은 확률적으로 상승한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정말 이런 과정의 특성을 담은 발언인데요. 내가 딱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냐면 정답을 맞출 확률을 높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공부 못합니다. 짜증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군. 이제 이런 걸 놓치지 않는군.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셔야지 갑자기 확 100점 되고 싶어요. 지금 10점인데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거 워낙 많은 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유형 정복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도 없어요. 자, 칠각형의 각 꼭지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7개의 숫자를 적는 방법의 수를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칠각형이니까 이거 하나씩 적겠죠. 네. 근데 홀수는 이웃한 투수 중에서 적어다는 홀수이다. 그 다음에 짝수와 이웃한 투수 중에서 적어다는 짝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무엇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배치를 해보기로 합니다. 알겠죠? 자, 짝수에 배치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양쪽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짝수 하나 매겨보고 여기 홀수 하나 매겨보죠. 현재까지 문제 없죠? 맞아요? 그러면 홀수의 왼쪽에 짝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홀수의 왼쪽에 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홀수가 있어도 되지만 짝수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홀수는 짝수를 넣어보죠. 됐죠? 그럼 여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짝수가 있어야 돼요. 짝수. 그죠? 현재까지 맞잖아요. 짝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짝수가 몇 개죠? 3개밖에 없어요. 2, 4, 6. 그러니까 많은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많은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짝수가 더 이상 없거든요. 짝수가 더 이상 없어서 여기다 내가 홀수를 써버리면 이 조건에 위배돼 버리죠. 바로 짝수와 이웃한 투수가 모두 무엇이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잘못한 거예요? 여기다 짝수 쓴 거 잘못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짝수 써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사실 홀수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동안 또 억지로 짝수 써볼까요? 그러면 가운데 짝수. 그러면 여기에 홀수가 올 수 없죠. 네.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난 또 뭘 잘못한 거예요? 여기 짝수 쓰기 잘못한 거예요. 홀수 써야죠. 짝수를 쓰게 되네요. 문제의 조건이 유배되지 않죠. 뭘 깨닫습니까? 아,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홀수는 모두 이웃해야 되고 짝수도 모두 이웃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죠. 왜 잘못하면 그냥 빽 하면 돼요. 왜 고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요, 저도 뭐 해보고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래서 안 되는군. 그럼 이건 포기.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되게 싫어해요, 학생들이. 알겠죠?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홀수가 모두 인접하고 짝수가 모두 인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짝수 인접, 홀수 인접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홀수끼리 이웃하고 짝수끼리 이웃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홀수 이 4개의 자리를 결정해요. 4팩토리얼. 됐어요? 짝수 이 3개의 자리를 결정해요. 3팩토리얼. 됐어요? 그 다음 이건 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한 칸씩 돌려보면 계속 다른 경우가 되죠. 맞아요? 네. 그냥 7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1008개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시킨 대로 좀 해보세요. 근데 안 해보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8개의 원판이 크기 순서대로 놓여있다. 원판을 분리하여 높이가 같은 2개의 탑을 만들었더니 라는 말은 당연히 4개란 얘기예요. 4 플러스 4. 당연한 얘기죠. 두께가 같은데. 맞아요? 두께가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각각의 탑의 원판의 개수는 4개인데 이거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의 원판만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제일 큰 건 제일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걔가 나머지를 다 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제일 큰 거는 제일 꼭대기층이 아니고 그 아래나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두 번째로 큰 애가 제일 위에 있으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야 다른 애들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2개만 보여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떨 수 있냐면 제일 큰 거 밑에 있으면 되죠. 그것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런 생각 일단 들었어요. 정의는 문제 풀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라고 일단 착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뭔 생각이 드냐면 가장 큰 원판의 위치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개의 탑이라고 했지만 그 2개는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죠? 다만 이 2개의 탑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수는 세줘야겠죠. 그러니까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분의 1 이건 하셔야 되고 이게 35가지거든요. 그럼 35를 곱할 거예요. 우리는 답에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개의 탑을 쌓는 경우의 수를 세면 나머지 탑을 쌓는 경우의 수는 같겠죠. 그러니까 한 개의 탑을 쌓는 경우의 수가 A가지였다면 나머지는 A가지니까 A제곱까지. 즉 문제의 답은 35 곱하기 A제곱일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탑만 이제 쌓으면 돼요. 자, 저랑 같이 탑을 쌓아볼게요. 저는 숫자 이용해서 하는 걸 좋아해서 4개의 원판을 그냥 크기 순으로 1, 2, 3, 4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알겠죠? 그럼 4번이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죠? 숫자가 클수록 원판도 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차피 층고는 4층일 거니까요. 뭐 굳이 원판 모양의 이유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알겠죠? 여기 4번은 제일 위에 못 와요. 여기에 4번이 왔다고 합시다. 여기에 4번이 왔다고 할게요. 예. 그러면 2개의 원판만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무슨 원판이 오든 무조건 보여요. 4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여기는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3C이든 3이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2개는 그냥 아래에 배열만 해주면 되죠? 그럼 2팩토리얼 이 되니까 몇 가지다? 6가지다 라는 거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 4가 왔다 라고 합시다. 여기 4가 왔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2개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 2개가 와야 되는데 무조건 누가? 큰 애가 위에 와야 돼요. 작은 애가 위에 오면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여서 3개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3C예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두 개 들어갈 것만 뽑으면 순서도 자동 결정, 여기 들어갈 때도 자동 결정이니까 세 가지예요. 됐죠? 예. 다음.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게 제일 밑에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럼 3이 여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요. 그럼 2팩토리얼이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A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얼마예요? 11인 거죠. 따라서 답은 35 곱하기 11의 제곱이라서 4235가 나옵니다. 할만하죠? 솔직히 이 문제는. 할만하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번이 조금 어려워요. 6번이. 7번은 좀 많이 어렵고요. 7번. 이거 옛날 자릿수에 있었어. 네, 맞아요. 7번 아마 자릿수에 또 있을걸? 이미 봤어요? 네. 7번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5사람이 일렬로 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시오. A, B, C 중에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하지만 A, B, C 세 사람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없다. 즉, 단 둘만 이웃해야 돼요. 두 번째가 A와 D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죠. 있잖아. 바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에이, 이 새끼는 안 낀 데가 없어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셋 중에 둘이 이웃하면 A, B 아니면 A, C 아니면 B, C인데 A, B나 A, C인 경우랑 B, C인 경우랑 달라요.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D를 배치시킬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읽어보면 어떻게 상황을 분할해야 될지 계획이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읽어보자마자 첫 번째 A, B가 이웃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하고 두 번째 B, C가 이웃하는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선생님 A, C가 이웃하고 B가 이웃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이건 그냥 곱하기 2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 상황을 세 가지로 쪼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하의 상황이 똑같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똑같으니까 이 두 개만 쪼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쪼갰냐면 직접 놔야겠습니다. 자, 하나씩 저랑 해보죠. 5명은 놔야 할 거죠. 자, A, B가 이렇게 왼쪽에 붙어서 인접한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C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C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 B 이러고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맞아요? 그럼 D2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A가 왼쪽에 짱 박혀 있기 때문에 D2라고 해도 되고 ED라고 해도 되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두 가지겠죠. D, E, D 다 관계없어요. 맞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A, B를 이렇게 한 칸 떼볼 거야. 왼쪽으로 구석으로 짱 박지 않고 한 칸 뗐다고. 그러면 C는 이웃할 수 없잖아요. A, B하고. 그럼 C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확정이에요. 맞아요? 근데 D가 여기 갈 수가 없어요. A랑 이웃해버리니까. D는 일로 와야 돼요. 확정이에요. 그럼 E는 일로 와야 돼요. 확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ED 이렇게 확정됩니다. 그럼 한 가지란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럼 A, B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뒤집은 걸 따로 셀 거거든요. 곱하기 2로.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까지 B가 터치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넘어갈 필요 없어요. 보면 알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뭘 셌냐면 BA를 셌어요. BA. 이게 AB랑 BA는 순서 바꾸면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BA를 바꿔버리면 A가 T랑 인접하니까 경우의 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B랑 BA 순서 바꾼 건 따로 세야 돼요.
저는 뭘 세겠다는 얘기냐면 그냥 이걸 뜯어서 뒤집은 것만 안 세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BA인 거 따로 써야 돼요. 자, BA를 씁니다. 그럼 C가 A 옆에 올 수 없죠. D도 올 수 없죠. 2밖에 못 와요.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인 거죠. 자, 이번에는 BA를 한 칸 띄워보죠. 이렇게 한 칸 띄웁니다. 알겠죠? 그럼 C가 여기 둘 다 못 오니까 C 여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A 옆에 D가 못 오니까 2가 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D가 올 수밖에 없네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총 몇 가지입니까? 제가 생긴 게 8가지입니까? 그럼 이 경우의 수를 8가지 곱하기 대칭 구조 곱하기 그 다음에 AB 이웃 말고 AC 이웃까지 해서 32로 세셔야 되죠. 맞아요? 얘는 지금 좌우 대칭 이고 얘는 지금 AC 이웃 이것까지 세서 제가 32가지 2 곱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BC가 이웃했다고 합시다. 그럼 BC가 이렇게 인접할 수 있겠죠? 왼쪽에 짱박혀서. 맞아요? 그럼 A 못 오죠, 여기. 여기 A 못 오잖아. 맞아요? D는 올 수 있나? D는 올 수 있어요? 그죠? E는요? E도 올 수 있어요? E가 아마 못 올걸요? 왜냐면 E가 여기 오잖아요. 그럼 남은 게 AD잖아요. 둘이 이웃해버리죠. 그러니까 AD를 찢어야 돼서 E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DA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BC의 위치를 왼쪽 이동합니다. BC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 이미 A가 못 오죠. 맞아요? A 못 와요. 그럼 A 여기 있어야 되네요. 네. A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럼 D가 여기 못 오죠. 그럼 2가 있어야 되네요. 그럼 B 여기 있어야 돼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이게 끝입니다. 대칭구조 이용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입니다. 여기서는 BC의 순서를 바꾼 거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C의 순서를 바꿔도 2 곱하면 끝난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는 AB 있고 BA 따로 셌잖아요. 근데 이거는 BC만 세고 CB를 제가 안 셌죠. 왜? 2 곱하려고. 나중에 풀이 보면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색상 맞춰줄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민감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8 이렇고요. 얘가 지금 대칭 구조를 이용하는 거고 얘가 지금 BC 순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대칭하면 선생님 BC 순서 바뀌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BC가 이 오른쪽 원절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왼쪽에만 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BC의 순서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이 대칭이라는 얘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적게 그려볼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림 적게 그리고 셀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불편하면 그림 조금 더 그리시면 돼요. 제 방법이 옳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게 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뭐 대칭 구조를 무시하고 지금 여기 몇 개, 5개 그리고 여기 2개, 7개 그렸으니까 14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개를 언제 다 그려요? 무슨 말이에요? 7번 풀리면 12개 그려야 되는데. 자, 7번. 7번 풀리면 12개 그려야 돼요. 와, 7번은요. 7번은 일단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고3. 고3 문과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30번이에요. 제가 항상 30번의 특징은 뭐라고요? 타임 컨슈밍. 알겠죠? 학생들 그냥 못 졸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풀이가 되게 쓸데없이 긴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혹시 학교 내신에 나오시면 답 기억나면 답 적으시고 기억 안 나시면 딴 거 푸세요. 그냥. 알겠죠? 알겠지?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오, 씨, 뭐 나왔지? 딴 거 푸세요. 그냥. 알겠지? 답이 기억나면 답 적어도 돼요. 답은 396이니까요. 400에 400개 답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근데 여튼 이래요. 지금 A 학급이 3명, B 학급이 3명, C 학급이 2명이 참가하는데 지금 이게 한 자리씩이에요. 아시겠죠? 1분단, 2분단 이렇게 총 8명이 앉게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같은 조의 바로 옆에 같은 학급이 못 앉는다. 즉 A, A 이런 식으로 못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분야에 바로 앞뒤에 같은 학생 못 한다. 즉 A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에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깝다. 즉 A 이랬으면 이거 순서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고 번호 빠른 애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제한 조건이 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문제 지워버릴게요. 문제 없어도 되죠? 문제 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이걸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볼 건데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그림을 늘 적게 그리고 싶다고 했죠. 그림을 늘 적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A가 몇 명이에요? A 학급이? 3명이죠. 3명이 한 분단 오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그 말은 무조건 한 분단에는 2명, 한 분단에는 1명이 오게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만 그릴 거냐면 A 학급이 1분단에 2명인 경우만 구할 거예요. A 학급이 한 분단에 2명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B 학급이 2분단에 2명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곱하기 2하면 다 세져요. A, B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A랑 B는 제한 조건이 똑같잖아요? 3명씩이고 똑같이 앞뒤 이유도 안 되고 양옆 이유도 안 되고 다 똑같은 제한 조건, 번호 순서도 들어가고 다 똑같은 제한 조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A 학급이 1분단에 2명이 위치하는 경우에서만 센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거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냐? 지금 색상 좀 바꿀게. 일단 저의 계획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A 학급이 이렇게 오는 경우를 세봅시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에 배치해 볼게요. 네.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 툴의 A의 위치는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얘만 바꿔가면서 다 세보고 다 셌으면 이제 얘의 위치 변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헷갈리려면. 네. 그래서 이 상태에 셀 건데 이렇게 오게 되면 B가 어떻게 오는 게 가능하냐를 또 세봐요. 이제 B는 어떻게 가능하냐? 야 이렇게 B 오면 안 돼. 그럼 CC가 이웃하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B 이런 거 세게 되잖아요. 맞아요. 세봐요. 네. 그래서 B 이러면 CC 이게 일단 가능한 그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이제 오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진짜 아무도 풀어오지 않거든요. 늘 제가 푸는데 한 20몇 번 푼 것 같은데요. 점점 이 문제가 타당성 있는 문제로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풀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제했던 생각했거든요. 알겠죠?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자 이제 A하고 A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또 세보라 했어요. 또 가능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안 움직여도 세보니까 이게 가능해 보이네요. 가능하죠? 그죠? 자, 또 A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또 가능하네요. 맞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군 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A의 위치를 변형할 거예요. 그래서 1분단에 A 두 개 있는 건 고정이니까요. A 놔두고 A를 내릴 거예요. 알겠죠? 이제 B를 배치시켜 봅시다. 근데 세다 보면 좀 감이 와요. 왜 감이 오냐면 지금 여기 A랑 여기 B랑 같지 않냐? A랑 B랑 같잖아. 그러면 A가 들어있으니까 B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난다고요. 알겠죠? 세다 보면 조금씩 쉽다고 알겠지? 이미 세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B 이런 거 일단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더 이상 가능한 게 없어요. 이거 끝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A의 위치를 한 칸 내리기로 결정해요. 지금까지 현재 공통점은 AA 건전지인가? AA 이런데 이제 AA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AA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A가 일단 여기 올 수 있죠. 맞냐?
맞아. 근데 이것도 하나 셌어요 우리가. 봐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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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똑같지 않나? 다른가? 약간 다르네? 같은 거 없나 이거? 없다. 세야겠다. 없죠? 그냥 셉시다. B, B, B 가능하죠? 그냥 세도 돼. 알겠지? 그냥 쓱 보고 없으면 그냥 세면 되지 뭐. 저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지 않나요? 위아래로 뒤집으면. 일단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세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알았죠? 네. 근데 A, A, A 이렇게 놓고 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또 A 두 개를 여기 고정한 상태로 A 이렇게 내릴게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러면 뭐 B, B, B 이런 거 가능하냐?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하나 더 있다 이거는. 하나 더 있는 거 알겠다 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A의 위치가 동일한데 다른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당연히 3개 있겠죠. 왜냐면 아까 A, A 이랬을 때 지금 이게 3개 있었잖아요. 봐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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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개 있어 그림. 그럼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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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 더 나오겠네. 맞아요? 그럴 것 같지 않냐? 그럴 것 같지? 네. 이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 더 나오겠군. 그래서 하나 더가 뭐 B, B, B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B, B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알겠어요.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없으니까 AA를 이제 두 칸 찢을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A는 여기 올 수 있고 밑에도 올 수 있겠죠. 일단 이걸로만 최대한 세봅니다. 알겠죠? 이랬을 때 가능해 보이는 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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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게 가능해 보이네요. 또 해볼까요? A, A, A 이랬을 때 B, B, B 아하 안되는군. 뭐가 되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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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게 되네요. 맞죠? 네, 이렇게 그냥 시행착오 이시 세는 거예요.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더 이상 없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A, A 다 찢었고 여기 왔었으니까 이제 이거밖에 없겠죠? 그지 않냐? 이거 두 개 있을 것 같죠? 똑같은 구조니까. 그러면 B, B, B 나머지 C고요. 뒤집은 거라고 해서 곱하기. 네, 그래도 돼요. 네. 혹시 뒤집는 게 잘 되는 학생들은 이거 절반만 그리고 곱하기 하셔도 되겠죠? 네. 한번 혼자 해보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12개를 그린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풀어놓고. 네. 12개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함정 카드는 여기에요. 이 두 가지 배치만 CC가 한 분단에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CC가 전부 다 다른 분단에 존재하죠. 같은 분단이면 위치가 자동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고려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의 위치를 고려할 때 어차피 얘들은 순수 자동 결정이지만 얘는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찬가지 얘들은 자동 결정이지만 얘는 누군지 정해줘야 되죠? 네. 3 곱하기. 그 다음에 C는 다른 분단이기 때문에 C의 위치는 정해줘야 되죠? 맞아요? 2. 근데 이게 몇 개다? 10개다 이런 얘기죠. 저 두 개는 빼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이때 같은 분단이라서 우리가 C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인 거죠. C의 위치가 자동 결정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9 곱하기 12인 것 같네요.
22 죄송합니다. 그죠? 20에다가 2니까 22. 맞죠? 그럼 얘가 198이죠? 그죠? 이때 A와 B는 대칭 구조죠. 즉 A의 위치랑 B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20이 아니에요? 20 더하기 2인데 맞죠? 그래서 198 곱하기 2 해서 39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림은 조금 덜 그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리면서 헷갈려서 12개 정도는 그려줘야 덜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C의 함정 카드가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풀어서 틀렸는데 저 C의 함정 카드는 틀렸어요. 그거 이렇게 안 내실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시험 나오면